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입력된 데이터 목록 있죠. 그런 목록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렬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그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정렬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로 그렇게 정렬이 돼요. 정렬하는 방식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있습니다. 오름차순이 있고요. 내림차순이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것대로 그 정렬 방식대로 셀 값에 따라 그렇게 정렬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 숨겨진 행이나 숨겨진 열 있죠. 그런 것들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고 정렬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름차순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름차순은 그냥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막길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해서 낮은 거 1번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내림차순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내리막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뭐 10이다, 9다, 8이다, 7이다, 6이다 해서 점점 내려가는 거. 높은 수가 앞에 온다는 거. 높은 수가 앞에 오냐, 낮은 수가 앞에 오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죠. 이거를 구분해서 정렬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줘요. 해주는데 그때는 이제 오름차순을 하게 되면 소문자가 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문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가 옵니다.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문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가 오겠죠. 여기서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 묻는 문제들 잘 나옵니다.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 이제 맨 앞에 숫자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오고 논리값이 오고 오류값이 오고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빈 셀이 와요. 내림차순을 정렬하게 되면은 앞에 이제 오류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하고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 순서, 내림차순 순서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름차순을 정렬하든 내림차순을 정렬하든 무조건 이 빈셀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와요. 빈셀은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오름차순 하게 되면 숫자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숫자가 먼저 오고 그리고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이요. 그럼 내림차순 하게 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오류값이 오고 그 다음에 논리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오고 숫자가 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의 반대가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제 오름차순을 좀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요 오름차순에서 앞글자만 따서 순, 문, 논, 오, 빈 하고 그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빈셀은 내림차순을 해도 무조건 마지막이다. 그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되겠죠. 순문, 논, 오, 빈 하고 그렇게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숫자 안에서도 문자 안에서도 그리고 논리값 안에서도 오류값 안에서도 이제 오름차순 했을 때 내림차순 했을 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좀 보자고요. 뭐 숫자다 그러면 숫자는 뭐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 정렬 순서예요.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로 정렬하겠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하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숫, 문, 논, 오, 빈 하고 요 순서라 그랬어요. 만약에 문자가 있을 때는 문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특수 문자가 앞에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이 오고 한글이 오고 요 순서대로 옵니다. 특수 문자는 지금처럼 이런 순서고요. 그 다음에 영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A에서 Z 그리고 한글이다 그럼 기억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그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거고요. 논리값이다 그럼 논리값은 우리가 false를 숫자로 얘기하면 0이라고 하죠. 그리고 true다 그러면 1이라고 하죠. 그래서 0이 더 작으니까 거짓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참값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오류값이다 그러면 오류는 발견된 순서 발견된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빈셀은 내림차순이도 오름차순이도 항상 마지막에다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해서 순문, 논, 오, 빈 하고 유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정렬하기 전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놨는데 그걸 이제 오름차순 했을 때 내림차순 했을 때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맨 앞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숫자가 먼저 온다 그랬죠.
숫자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논리값이 오고 그 다음에 오류값이 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빈셀이 온다 그랬습니다.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것만 이제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죠. 빈셀은 무조건 마지막이니까 제일 끝에 빈셀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이제 오류값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논리값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오고 그 뒤에 이제 숫자가 오겠죠. 요 순서요. 그러면 오름차순 먼저 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숫자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숫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이라는 숫자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죠.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작은 게 앞에 오고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정렬하는 걸 보고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숫자, 둘 중에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자요. 문자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이제 특수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영어가 오고 그리고 우리 한글이 온다고 했습니다. 문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문자에서는 특수 문자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요 순서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수 문자가 지금 골뱅이가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골뱅이가 여기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찾아야죠. 영어 보니까 대문자, 소문자에서 A가 이렇게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문자 A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 A.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오죠. 한글. 한글이 여기 보니까 대자라는 글자, 한이라는 글자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때는 이제 대자가 먼저 오겠죠. 기역, 니은 순서대로 정렬되니까 대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이라는 글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이요. 논리값은 거짓이 먼저 온다 그랬어요. 거짓이 여기 있고 참도 여기 있네요. 그때는 이제 거짓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참.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발견된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임이라는 오류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네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빈셀이 있죠. 빈셀은 무조건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빈셀은 무조건 마지막. 맨 처음에 이제 오류값이 먼저 와야죠. 오류값 네임이라는 오류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이 오는데 논리값은 true가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false가 오고요. 왜? 내림차순이니까. 내림차순은 큰 거에서 작은 거잖아요. 그죠? 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거. 그게 내림차순이요. 그래서 true가 먼저 오고 false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비교해줘야죠. 문자는 특수문자, 영어, 한글 이런 순서라고 했는데 내림차순으로 가면 이제 거꾸로 되겠죠. 한글, 영어, 특수문자 그 순서요. 한글이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오는데 한글은 기역, 니은 순서대로 해서 한자가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대자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요. 영어도 대문자가 먼저 오고 소문자가 이렇게 오겠죠. 내림차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여기 찍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숫자 큰 게 먼저 오겠죠. 그래서 큰 1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요. 그 다음에 빈셀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되는 거 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렬 특징 있죠. 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정렬 순서요. 오름차순 외우라 그랬어요. 순문, 논, 오, 빈 하고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빈셀은 무조건 마지막이다 라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렬을 하래요. 정렬을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소속 부서로, 둘째는 이제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오름차순을 정렬하시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다 둘째다 해서 이 기준이 뭘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소속부서에 보니까 소속부에 영업부가 지금 여러 개 있고 개발부도 여러 개 있고 기술부도 여러 개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서별로 여러 명이 있을 때 소속부서로 먼저 정렬하게 되면 이제 소속부서들끼리 다 묶일 거 아니에요. 묶어놨을 때 이제 영업부 안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소속부서 안에서 성별로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정렬 한번 해보자고요. 정렬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정렬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 영역에다가 셀 포인트를 갖다 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정렬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라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정렬이라는 거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여기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정렬 기준하고 정렬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찍어보면 제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소속 부서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소속 부서로 뭘 해라? 오름차수 정렬해라.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별로 오름차순 하라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준 추가라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기준 추가 눌러주면 이제 그 다음 기준 해서 이렇게 한 줄이 더 생겨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별이라는 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돼있나 확인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별로 참 묶였어요. 부서별로 다 묶였고, 그 다음에 그 부서들 안에서 보게 되면 가나다라 순서로 해서 성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남자가 먼저 오죠. 가나다라 순서대로 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남자가 먼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해 주면 돼요. 정렬 대화 상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해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림이 나타나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정렬 대화 상자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기준 추가라고 여기 있습니다. 1번에 있습니다. 자, 요 기준 추가는 첫 번째는 뭐 소속 부서로 정렬하고 두 번째는 성별로 정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계속 추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그렇게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기준 삭제라고 있죠. 얘 말 그대로 기준 삭제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준을 줬는데 잘못했어요. 그럼 삭제해야죠. 그러면 해당 기준을 내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기준 삭제를 누르면 그 내가 선택했던 그 기준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복사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다음 기준에서 지금 성별이라고 돼 있죠. 얘를 선택하고 기준 복사를 누르게 되면 이 성별에서 내가 선택했던 그 정렬 방식 이것들이 전부 다 복사가 돼서 아래쪽에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정렬 기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렬되는 기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위에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도 우리가 이 4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버튼이 있죠.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렬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그때 이제 우선순위를 변경할 때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옵션이라는 단추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옵션하고 이 대화 상자가 떠요. 이 옵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정렬할 때 방향을 내가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소문자 내가 구분할 거야 말 거야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죠. 위쪽에서 아래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 안 했을 때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원래 알듯이 얘가 이제 행 단위로 우리가 늘 쓰던 것처럼 행 단위로 그렇게 정렬해 주는 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얘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열 단위로 정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할 때 위에다가 이제 제목을 쓰죠. 이렇게 칸이 여러 칸 있을 때 첫 번째 칸에다가 보통 제목을 써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도 작성하지만 그 다음에 옆으로 된 것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칸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칸에다가 제목을 써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열을 기준으로 행 단위로 이제 정렬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행을 기준으로 해서 열 단위로 정렬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번에 보게 되면 내 데이터에 열머리글 표시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열머리글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머리글이라는 게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라고 내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문서를 작성할 때는 맨 위에다가 첫 번째 행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쓰잖아요. 근데 제목을 안 쓰고 그냥 데이터만 쭉쭉 입력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첫 번째 행에 제목이 있냐 없냐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제목이 들어있는 행은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해서 그런 제목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요 체크된 거고요. 요거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곳에는 소속 부서다 성별이다 이런 제목이 안 나오고요. 열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행도 같이 이제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니까 정렬 기준하고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렬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값이 기본값인데 이 정렬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값만 가지고 우리가 정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도 우리가 정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꼴에서 지정한 색 있죠. 그걸로도 우리가 정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셀에다가 아이콘 집어넣었을 때
셀 아이콘을 기준으로 해서도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 기준에는 값만 있는 게 아니라 값도 있고 셀 색도 있고 글꼴 색도 있고 셀 아이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니까 이제 정렬 어떻게 할래? 그 방식을 지정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도 있고 있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일반적인 거고 내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말고 내가 지정한 순서대로 내가 정렬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사용자 지정 목록 얘를 선택해서 정렬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엑셀을 통해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아까 했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 칸이나 하나 찍어주고 우리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우리 정렬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정렬이라는 거 클릭했더니 아까 했던 그게 나옵니다. 해서 내가 기준 추가 하게 되면 여기에 계속해서 추가가 되죠. 이렇게 해서 기준 추가하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거 제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 삭제 또 선택하고 기준 삭제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이라는 거 이것도 지우겠다 그러면 성별 선택해주고 그리고 기준 삭제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도 내가 지우겠다 다 지우겠다 그랬을 때 기준 삭제 한 번 더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준을 내가 추가시킬 때는 기준 추가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내 데이터의 열머리글 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 범위 지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된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행을 번호다, 이름이다, 소속 부서다 해서 이런 제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요 체크가 된 게. 그래서 내가 범위 지정은 이만큼 했지만 실제 여기서는 정렬을 할 때 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정렬이 되게끔 첫 번째 행을 내가 제목으로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렬 기준을 찍었을 때 요 첫 번째 행에 있던 이런 제목들이 이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체크 해제되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 번호다, 이름이다 이런 제목도 제목으로 인식하지 않고 밑에 있는 것들처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이 돼서 얘도 이제 같이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렬 기준을 찍어보면 제목이 없다라고 내가 이거 체크를 뺐기 때문에 열 번호가 이제 쭉 표시가 돼요. 그래서 A, B, C, D에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클릭 안 했을 때 첫 번째 줄이 잡히냐 안 잡히냐 그렇게 바뀌죠. 그리고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썼던 이런 제목들이 여기에 제목에 나타나더라. 해서 지금 총점에 보면 제가 색깔을 넣어놨거든요. 이 색깔의 기준으로 한번 정렬 한번 해보자고요. 색깔의 기준을 정렬할 때는 색깔이 들어있는 곳이 우리 총점이라는 열이죠. 그래서 총점 정렬 기준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정렬 기준에 보게 되면 값, 셀의 색깔, 글꼴 색깔, 셀 아이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셀의 색깔이요. 셀의 색깔이다 라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하고 셀 색 없음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빨간색이 맨 위에 올라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거 찍어 보게 되면 위쪽에 표시, 아래쪽에 표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실제 데이터에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렬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뜨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색깔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안 떠요. 자, 요거를 이제 위에다 표시해라 라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렬 기준 얘를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 복사 눌러주면 총점이 하나 더 생겨요. 똑같이 복사가 돼서 하나 더 생기는데 그때 이제 색깔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 오게 해라. 또 기준 복사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파란색이 오게 해라. 그 다음에 또 기준 복사.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오게 해라. 그래서 빨간색이 맨 위에,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 순서대로 표시해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대로 내가 정렬 기준 잡은 대로 그렇게 정렬이 됩니다.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주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색도 지금이랑 똑같고요. 셀 아이콘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셀에다가 아이콘 집어넣은 게 없어서 그렇지 아이콘 집어넣은 게 있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요 빨간색 잡은 거 있죠. 빨간색을 내가 요 색깔을 정렬했을 때 빨간색이 제일 밑에 아래쪽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빨간색 찍어준 걸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선순위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라 라고 하게 되면 빨간색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정렬을 하게 되면 빨간색이 여기 밑에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 우선순위도 변경시킬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 대화 상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옵션 그리고 얘네들이요. 정렬 기준에 4가지 있다. 우선순위도 내가 바꿀 수 있더라. 그리고 내 데이터에 열머리 걸 표시한다.
이 창에 보게 되면 버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지정 정렬하고 나왔죠. 이 사용자 지정 정렬이 도대체 뭔지 일단은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먼저 보자고요. 보고 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소속 부서를 가지고 내가 정렬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세요. 자, 정렬 눌러주고요. 여기서 일단 기존에 추가됐던 정렬 기준 있죠. 전부 다 일단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 기준 추가해서 내가 소속 부서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해서 개발부가 맨 위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총무부가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정렬이 됐는데 나는 이렇게 정렬하기 싫어요. 나는 맨 앞에다가 영업부가 오고 그 다음에 기술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총무부가 오고 개발부가 오고 그렇게 해서 난 정렬하고 싶어요. 맨 처음에 이제 영업부가 오게 그 다음에 기술부가 오고 그 다음에 총무부가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개발부가 오게 이렇게 정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렬하고 싶을 때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용자 지정 정렬 그걸 이제 사용해야 돼요. 그 이제 사용하는 방법 좀 보자고요. 내가 이 순서대로 정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 기준을 내가 먼저 추가를 먼저 시켜줘야 돼요. 추가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요 아래쪽에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메뉴에 옵션이요. 자, 여기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엑셀 옵션하고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이곳에 가게 되면 이제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고급이라는 곳에 가서 맨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 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급의 일반에 가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내가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목록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 보게 되면 기존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목록도 있어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여기서 추가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새 목록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목록에 항목을 적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럼 내가 그 순서대로 쭉쭉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영업부가 오게 하겠다. 영업부. 그 다음에 오게 할 게 이제 기술부요. 그 다음에 이제 오게 할 게 총무부요. 그 다음에 이제 오게 할 게 개발부요. 나는 요 순서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중간중간에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이거를 이제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만 시켜주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추가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내가 만든 목록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내가 만든 것들은 전부 다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항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도 못하고 제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건 추가 삭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거는 추가 삭제가 되더라.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이제 정렬 다시 들어가 주면 돼요.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소속 부서 아까 했던 거 나오죠. 오름차순. 여기서 이제 소속 부서 찍어 놓고요.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내가 만든 목록으로 난 지정하겠다, 정렬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걸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했던 그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만든 게 맨 밑에 있죠. 자, 맨 밑에 거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나면 여기 정렬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이런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영업부가 맨 위에 오고요. 그 다음에 기술부, 그 다음에 총무부, 그 다음에 개발부하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도 내가 만들어서 정렬시킬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우리가 추가시킨 것들은 정렬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 위에다가 영업부라고 하나 썼습니다. 영업부라고 하나 써놓고 이거를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지정했던 그 순서대로 채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부, 기술부, 총무부, 개발부, 영업부, 기술부, 총무부, 개발부하고 계속해서 나오게 그렇게 채우기에서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요. 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정렬 순서에 맞춰서 정렬하는 기능이다 라고 나왔죠.
해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 그런 문자열을 정해진 순서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 순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시키게 되면 자동 채우기가 됐든 정렬이 됐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 내가 직접 이런 사용자 지정 목록을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추가 삭제가 된다, 된다, 안 된다, 수정도 안 되고 제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사용자 지정 정렬이에요.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부분 정렬하고 나왔습니다. 부분 정렬은 내 데이터가 이만큼 있을 때 해당 요것만, 요 안에 있는 특정 항목만 내가 정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는 거고요. 요 범위를 내가 잡고 정렬을 시키게 되면 선택한 부분만 정렬이 되고 다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강현진이 개발부고 김기현이 영업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정해놨는데 이 소속 부서만 범위를 잡고 내가 정렬해버리면 이게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그대로 있고 얘만 정렬이 될 거예요. 얘만. 그럼 각각 사람들마다 소속 부서가 다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정렬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정렬했는데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컨트롤 Z 실행 취소 눌러서 우리가 취소를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엑셀에 들어와서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내가 작성해 놓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됐죠. 내가 이 부분만 잡고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버릴 거예요. 그때 이 데이터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영역만 범위 잡아주고요.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정렬 경고하고 떠요. 왜? 얘만 바뀌어버리면 다른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소속 부서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정렬 경고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나한테 물어봐요. 선택한 영역을 확장시켜서 이 전체를 정렬할래?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네가 선택한, 사용자가 선택한 그 영역으로 정렬할까? 그거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래 거를 선택하고 정렬을 누르게 되면 소속 부서 바꿀 수 있게 떠요. 그때 내가 아까 범위를 잡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잡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 데이터에 열머리 걸 표시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있는 이 영업부는 정렬 기준에서 이제 제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까지 같이 정렬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요 체크를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처럼 이제 A, B, C, D 하고 열 번호로 떠요. 자, 이걸 가지고 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고 찍어주고 확인 눌러버리면 정말로 여기 있는 데이터만 싹 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버렸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부분 정렬할 때는 그렇게 주의하고 경고가 뜬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사용자 지정 정렬, 부분 정렬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